네, 안녕하십니까. 신영증권에서 리서치센터 자산전략팀장을 맡고 있는 이경록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개인들이 주식 이외에도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채권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부분 이제 주식을 많이 하시고 또 일부 이제 채권도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늘었는데, 주식과 채권의 시장 규모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채권의 시가총액 비중은 주식과 채권 비교했을 때 54% 정도 됩니다. 주식은 45.5%입니다. 이 도표로 이제 보시면 주식과 채권의 시총 비교인데요. 주식이 코스피도 있고 코스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채권보다 훨씬 많을 것처럼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채권의 시총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 내에서도 국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크레딧 채권이라고 해서 신용위험이 조금 있는 대신에 금리가 조금 높은 이자를 좀 더 주는 그런 크레딧 채권도 있는데요. 채권 내에서 보면 국채보다 오히려 신용위험이 좀 있고 이자율을 더 받을 수 있는 크레딧 채권의 비중이 좀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국채를 하실 수도 있고 공사채나 금융채, 회사채 같은 이런 크레딧 채권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앞으로 이제 그 채권 투자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아셔야 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채권이 무엇일까요? 얼추 보면 이자를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과도 비슷한데요. 예금과 이제 비교해서 채권이 무엇이 다른지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이란 미래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 증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기가 3년짜리이고 연 이자율이 5%인 채권에 10,000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투자 원금은 10,000원이겠지요. 1년 후에 연 5%에 해당하는 500원이 이자로 들어오고 2년 후에도 500원이 들어오고 3년 후에 만기가 됐을 때 해에는 이자 500원과 원금 10,000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인 정기 예적금과의 차이를 보면 예금의 경우에 만기가 3년짜리 연 이자율이 5%인 정예금이다. 이렇게 보면 가입 원금은 10,000원이지요. 1년 후에 이자는 없습니다. 2년 후에 이자도 없지요. 3년째 되는 해에 3년이니까 연 이자율 5% 곱하기 3 해서 15%에 해당하는 이자 1,500원 그리고 10,000원에 대한 원금을 받습니다. 보시면 채권은 매년 이자를 받았고 예금의 경우에는 만기에 한꺼번에 통상적으로 이자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에 일단 차이점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실의 위험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한번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 미래에 이자나 또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원리금을 돌려주지 못할 정도로 부실해지는 경우 손실이 발생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만기 3년이고 연 이자율 5%, 이 채권에 10,000원을 투자했는데 2년도 말에 부도가 났다고 하면 저렇게 되겠죠. 원금 10,000원, 1년 후에는 이자를 5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년 말 때에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부실해졌다. 그러면 당연히 이자를 못 받게 되겠지요. 당연하게도 그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원금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소위 디폴트 위험 또는 부도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에도 워크아웃이나 채무 재조정 또는 파산하더라도 일부 회수가 가능은 하지만 얼마나 회수할지는 모르는 일이고, 여하튼 원금에 대해서 또는 이자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금에 가입을 했다. 이거는 예금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부실해지더라도 예금자 보호법의 한도 내에서는 원리금을 보장을 해줍니다. 자, 3년짜리 예적금에 넣었다고 봤을 때 가입 원금은 10,000원이지요. 이제 만기 3년 때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거기 때문에 1년 후 이자는 당연히 없고요. 2년도 말에 갑자기 은행이 부실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2년도 말에 이제 정산해서 받게 될 텐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원금 10,000원은 돌려받고 이자에 대해서는 2년치 2년도 말에 이제 정산을 한다고 치면 2년치 이자인 1,000원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이자는 통상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보다는 적은 이자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원금 10,000원은 보장이 된다. 그것이 채권과 예금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친 것처럼 채권은 투자고 예금은 가입을 한 겁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 투자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투자라는 것에 내포된 뜻이 되겠습니다. 자, 중도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도 예금과 차이인데요.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채권에서 투자를 하고 만기 전에 중도 매각이 가능한데요. 중도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은 유통성이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이 채권이 사고 팔린다라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사고 팔릴 때 중간에 시세 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 시세 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각 당시에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것도 역시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은 투자이기 때문에 원리금에 대해서 받지 못할 부도위험도 있고, 중간에 매매를 할 경우에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실도 볼 수 있는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기 3년이고 이자가 연 5% 10,000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5년 후에 중도 매각을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자 원금이 10,000원이고 1년 후 이자는 500만큼 이미 수취를 했겠지요. 1년 6개월 시점이면 아직 추가로 또 한 번 이자를 받을 기한이 이제 도래는 하지 않았는데 1년 6개월이라고 하면 이제 중간 정도 반절에 해당하는 250만큼의 이자가 사실 채권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소위 경과 이자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좀만 더 지나면 500원을 받을 텐데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니까 250원만큼 이자가 생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세 가격에 따라서 1,250원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수도 있고 1,250원보다 높은 가격에 팔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채권 중도 매각할 때의 매매 차익 또는 매매 차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예금의 경우에도 보면 만기 전에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요. 예금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해지할 때는 원래 주려고 했던 약정을 받으려고 했던 이자율만큼은 받을 수가 없고 통상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이자를 줄여서 주지요. 그래서 가입 원금이 10,000원이고 1년 후에 이자는 당연히 예금의 경우는 없고 만기 3년 때 다 줄 거니까요. 그런데 1년 6개월 때에 해지를 하겠다 그러면 사실 1년 6개월 동안 못 받은 이자를 정확하게 계산하자면 750원일 텐데 중도 해지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불리한 부분 때문에 실제로 이자는 750원보다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이제 받게 될 겁니다. 그래도 원금은 10,000원은 해지 당시에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채권의 경우에는 1,250원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지만 예금의 경우에는 일단 10,000원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는 점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간에 저희가 가격에 따라서 이익도 볼 수 있고 손실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다음 채권의 가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의 적정 가격은 어떻게 산출되는 것일까요? 자, 채권의 가격의 산정 원리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입니다. 밑에 표를 보기 앞서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먼저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1년짜리 예금을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년짜리 예금을 10,000원을 넣는데 1년 후에 1,500원을 받는다. 이자율 5% 예금인 거죠. 그러면 1년 후에 1,500원을 받는 이 예금 상품이 현재 내가 얼마를 가입을 해야 되겠는가? 당연히 현재 10,000원으로 가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미래에 1,500원의 현금 흐름이 들어올 텐데 그거에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는 10,000원인 겁니다. 그리고 이 10,000원을 가지고 다른 여타의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 똑같이 5%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현재 시점에 10,000원이라는 것이 미래에 1,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채권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살펴보겠는데요. 채권의 경우에는
예금처럼 만기 때 이자를 그리고 원금을 다 한꺼번에 돌려주는 게 아니라 매년 이자를 따가 만기 때 원금과 함께 받는 거기 때문에 조금 계산 산식이 예금보다는 복잡합니다. 밑에 표처럼 자, 만기 3년짜리 이자율 5%짜리 만원 채권이 있다고 치면 1년 후에 이자를 500을 받고 2년 후에도 500을 받고 3년 후에는 1,500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자, 1년 후에 이자 500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1년 후에 이자 500은 현재 시점에서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500원을 1.05라고 하는 분모로 1년만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주면 476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476원을 지금 투자를 하면 1년 후에는 5%의 이자가 붙어서 500원이 된다는 거죠. 미래 가치가. 그리고 2년 후에 이자 500원은 500원을 1.05의 2승으로 해서 즉 2년치를 현재 가치로 하는 겁니다. 1년에 5%씩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 5%만큼씩 1년에 현재 가치로 하게 되면 2개년치를 두 번을 현재 가치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5에 2승으로 해서 할인하면 454원이 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자 500과 원금 10,000원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1,500원을 1.05에 3승으로 해서 나눠주면 9,070원이 됩니다. 이 각각의 미래 현금 흐름들을 현재 가치화한 값들 475, 454, 9,070 이런 거를 다 합하면 10,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매년 5%의 이자를 주는 채권이고 현재 가치로 하면 10,000원입니다. 이해 가셨죠? 네. 그러면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희가 채권을 발행 시점에 10,000원에 취득한다면 만기까지 매년 5%의 수익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볼까요? 1년 초에 투자 금액이 10,000원입니다. 그런데요, 3년 동안 총 회수하는 금액은 이자 3번 그리고 원금까지 해서 11,500원을 총 회수를 하게 됩니다. 투자 차액은 1,500원이죠. 자, 3년 총 수익률을 볼까요? 1,500원을 받았는데 나의 투자금은 10,000원이었죠. 그래서 15%의 3년 총 수익률을 얻었는데 연으로 하면 연 5%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연 5%짜리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결국에는 3년 총 투자 수익률이 15%지만 연으로 환산했을 때 5%다. 이 개념을 알고 가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이 채권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저희가 1년 초, 즉 채권이 발행되는 시점에 10,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채권 가격이. 그런데 이 발행된 후에 이제 1년이 지났고 2년 초의 가격이 얼마인가 한번 볼게요. 똑같이 만기 3년짜리 연 이자율 3% 액면 금액이 10,000원이 채권인데 이제 발행한 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1년이 지난 후에 이 채권 가격은 얼마일까요? 자, 1년 말에 이자 500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은 후에 이제 앞으로 받을 현금 흐름은 2년 후에 받을 500원이 이제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3년도 말에 1,500원이 들어올 텐데요. 똑같이 현재 가치화 해보면 2년 후에 받게 되는 500원은 지금 2년 초 시점에서는 500원을 1.05로 나눈 476원이고요. 그리고 1,500원에 대해서는 이제는 발행 시점에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05의 3승이 아니라 1.05의 2승으로 2개년치만 현재 가치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9,524원이 됩니다. 이걸 합하면 채권 가격은 10,000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년 초에도 10,000원이었고 2년 초에도 또 10,000원입니다. 자, 밑에 보면 지금 현재 가치 금액으로서 우리가 10,000원에 취득을 한다면 언제 시점에서 취득을 하든 간에 발행 시점의 가격과 똑같은 10,000원에 취득을 한다면 만기까지 할인율에 해당하는 연 5% 수익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볼까요? 2년 초에 저희가 투자 금액을 10,000원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다고 보죠. 총 회수 금액은 11,000원입니다. 이자 500, 500, 그리고 원금 10,000원 해서 2년 동안 총 회수할 금액은 11,000원이지요. 투자 차액은 1,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총 수익률은 10%가 되고요. 연으로 하면 2년 동안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연 5%의 이익률을 얻게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앞서 말씀드린
채권 가격 산정 원리와 더불어서 1년 초에도 만 원이고 2년 초에도 만 원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3년 초의 가격도 볼까요? 자, 1년치 이자도 500 받았고요. 2년치 이자도 500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 3년 초에 이 채권의 가격은 이제 만기가 1년밖에 잔존 만기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게 될 수 있는 현금 흐름은 나머지 1년치 500원과 이자 500원이죠. 그리고 원금 만원 해서 이제 1년 후에 1,500원을 받게 되고 1년 후에 받게 되기 때문에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분모는 1.0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인가요? 현재 가치는 10,000원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2년도 말 3년도 초에 이 현재 가치 금액으로 취득한다면 만기까지 할인율에 해당하는 연 5%의 수익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년 초 투자 금액 10,000원이었잖아요. 총 회수 금액은 3년도 말에 이제 1,500을 받게 되니까 투자 차액은 500입니다. 그러면 투자 기간은 1년이고 투자 수익률은 5%죠. 네, 연 5%의 이익률을 얻게 됩니다. 네, 채권은 이렇게 적정 가격이 산정이 되고 적정 가격으로 투자했을 때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자율만큼 수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채권이라는 가격이라는 것이 저희가 중간에 팔 수도 있는 건데 중간 시점에서는 어떻게 채권 가격이 산정이 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년 후에 이자는 이미 받았고 1년 6개월 뒤에 팔고자 합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뒤에 채권의 가격은 도대체 얼마 정도에 팔릴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1년 6개월 뒤의 시점에서 딱 바라봤을 때 채권의 원래 약정이자가 2년 말에 500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1년 6개월 시점에 누군가 바라본다면 6개월만 있으면 이자 500을 받게 되네? 그렇죠? 그리고 만기 때 받게 되는 1,500원은 1.6개월 지나면 1,500원을 받게 되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년 후에 받게 되는 즉 1.6개월 시점에서 봤을 때 2년 후 이자는 이제 6개월 뒤에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500에 대해서는 1.05의 2분의 1승, 어떻게 보면 1.025로 현재 가치화 하면 되겠고요. 1,500원에 대해서는 투자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뒤에 받는 거니까 1,500원은 1.05에 1.5승, 그러면 1.075로 현재 가치화 하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현재 가치는 1,247원이 됩니다. 즉 488원에 대해서는 1.02를 하면 그게 미래가치 500이 되는 거고 9,759원에 대해서는 1.025로 한번 미래가치화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1년이 더 남았으니까 1.0으로 또 미래가치화하면 1,500원이 되지요.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1,247원은 얼추 보면 6개월치 경과 이자에 해당하는 250원과 아주 유사합니다. 채권 가격은 실제로 만기 이제 2년 말 시점에 500원을 받기 전에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경과 이자를 인식하면서 채권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1년 후에 500을 받았고 2년 초에 채권 가격은 10,000원이었을 겁니다. 앞서 봤듯이 10,000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2년 말로 쭉 가면서는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로 경과이자가 쌓이면서 딱 1년 6개월 시점에는 1,250원에 유사한 근접한 가격으로 채권 가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자 지급 중간 시점에 1,250원에 근접한 금액으로 채권을 샀다라고 하면 역시 이것도 연 5%의 수익률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1.5년 후에 투자 금액은 1,247원인데요. 그로부터 총 회수 금액은 11,000원이죠. 2년 말에 받을 500원과 그리고 3년 후에 받게 되는 1,500원을 합하면 11,000원입니다. 그러면 투자 차액은 753원인데 1.5년 동안의 총 수익률은 753원 나누기 1,247원, 대략 7.35%입니다. 1.5년 동안 7.35%니까 연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연 5%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권이 애초에 약정했던 연 5% 이자율과 유사한 수준이지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라는 거는 언제 투자를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약정된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2.5년 후에 채권 가격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2년도 말까지의 이자 500원 이제 다 받아냈습니다. 받고 이제 남은 거는 만기 3년 후에 받게 되는 1,500원만 남았는데, 제가 2.5년 후에 만약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2.5년 후 시점, 즉 2년 6개월 시점에서의 채권 가격이라는 것은 1,500원을 1.05의 2분의 1승, 1.025로 현재 가치하면 1,247원입니다. 앞서 봤던 1.5년 후 가격과 2.5년 후 가격이 똑같습니다. 자, 이자 지급 중간 시점에 똑같죠? 1,250원에 근접한 금액으로 취득한다면 연 5%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년 6개월 후에 투자 원금은 1,247원이고, 그리고 만기 때 돌려받게 되는 총 회수 금액은 1,500원입니다. 투자 차익은 253원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총 투자 기간은 얼마죠? 6개월 투자했잖아요. 0.5년 동안의 총 수익률이 253원 나누기 1,247원 해서 2.47%인데, 이걸 연으로 환산하면 대략 5%가 나오는 거지요. 채권은 이제 이런 논리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약간 눈치를 채셨을 것 같긴 한데요. 채권 가격은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자, 1년 초 가격이 10,000원에서 출발했다가 1년 말에 500원의 이자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경과이자라고 해서 채권 가격이 10,000원부터 해서 1년 6개월 시점에는 대략 1,500원이 되고, 다시 그것이 이자를 받고 나면 이자락이라고, 이제 이자락이 발생하면서, 주식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배당락과 좀 유사한 건데요. 경과이자로 인식했던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면서 채권 가격은 10,000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10,000원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다시 또 이자를 받게 되는 시점까지 또 경과이자가 발생하면서 또 1,500원에 가까이 갔다가 다시 또 이자를 받게 되면 또 10,000원으로 돌아갑니다. 왜 10,000원으로 돌아가냐면 원금은 10,000원으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3년도 말에 1,500원이 또 됐다가 결국 10,000원과 500원이 한꺼번에 이제 받게 되면서 채권의 만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채권을 매매하게 되면 시세 차익이 발생해서, 또는 시세 차손이 발생해서 이익도 볼 수 있고 손실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처럼 어느 시점에 채권 가격이 10,000원이 될 수도 있고 1,247원이 되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원래 약정했던 연 5%의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라면 시세 차익이라는 것이 사실 발생할 수가 없을 텐데요. 채권 시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렇게 경과이자가 발생한 금액만큼 채권 가격이 정말 그대로 형성이 되고, 그런 경우라면은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겠지만은, 시세 차손도 발생하지 않겠지만은, 저 금액이 10,000원과 1,500원 사이에서 딱 정해진 그 경과이자만큼만 움직이지 않고 더 과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채권이 약정했던 소위 이자율이 5%인데 그 사이에 시장의 이자율이 10%가 되기도 하고, 또는 시장 이자율이 2%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변했을 경우에는 채권의 가격이 저렇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채권의 중도에 매매할 때에 이익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세 차손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아시려면은 채권의 용어를 먼저 좀 아셔야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연 5% 이자라고 하는 거는요, 그 채권에 표시되어 있는, 예금으로 하자면 예금의 이자율이겠죠. 채권에도 그 채권에 얼마큼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는 표시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쿠폰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액면가액이라고 하는 10,000원에 대해서 이 표시 이자율, 쿠폰 이자율을 곱해서 매년 500원씩 그런 받게 되는 그런 거였죠. 그리고 액면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 때 수취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이 만기 때 수취하는 금액이고, 통상 그 표시된 이자율로 현재 가치와 한 발행가액과 동일한 금액이 됩니다. 발행 시점에는 일반적으로 액면가액 10,000원은 그 액면가액 10,000원에 표시 이자율이 5%가 있다라고 하면 5%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년 받다가 만기 때 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받게 되는 모든 미래 현금을 표시 이자율로 현재 가치화 하면 발행가액과 똑같게 됩니다. 즉 발행가액이
액면가액과 똑같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매매 차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뀌면서 중간에 매매 차손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시장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채권에 대해서 현재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통상 발행 시점에서는 표시 이자율과 동일한데요. 왜 그러냐면 발행 시점에서는요, 시장 이자율에 해당하는 만큼 표시 이자율을 주겠다라고 통상 발행을 하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이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발행한 후에 국채 금리도 계속 변하고 그리고 기업들의 위험도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서 표시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 이자율은 만기 때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얻게 되는 만기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이자율과 표시 이자율이 같다면 만기 수익률도 표시된 이자율과 똑같고 시장 이자율과 똑같겠지요.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바뀌게 되면 시장 이자율과 만기 수익률이 표시 이자율과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그 금액과 달라지게 됩니다. 자, 공정 시세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현금 흐름을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화한 금액입니다. 아까 저희가 미래의 현금 흐름들을 표시 이자율로 할인했을 때 계속 10,000원이 되거나 또는 중간 시점이면 1,250원이 되거나 뭐 그러한 금액으로 표시됐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화한 금액이 채권의 가격입니다. 앞서는 시장 이자율이 표시 이자율, 쿠폰 이자율과 똑같다라는 전제 하에서 채권 가격을 구해봤던 건데요. 실제로는 시장 이자율로 현재 가치화해서 채권의 가격을 구해야 되는데 이 시장 이자율이 계속 바뀌면서 이제 공정가액과 소위 액면가액, 발행가액의 차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통상 발행 시점에서는 동일한 금액이 되겠지만은 발행 후에는 바뀌기 때문에 그 공정 시세가액도 발행가액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 이자율이 이제 그만큼 채권 가격의 중대한 요소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중도 매각 시 손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만기 3년짜리 연 이자율 5% 액면금액 10,000원의 채권에 투자를 했는데 채권의 시장 이자율이 발행 당시에는 5%였었는데 1년 후에 이제 1년이 지났어요. 1년 후에 10%로 상승을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1년치 이자는 500을 받았고요. 2년 초 가격을 산정을 해볼게요. 이제 2년 후 500이라는 약정된 이자가 들어올 거고 3년도에 이제 1,500원이라는 것이 들어올 텐데 2년 초 시점에서 보면 1년 후에 이자 500인 거고 2년 후에 1,500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할인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는 저희가 1.05 이렇게 분모를 해서 할인을 했지만 이제는 시장 이자율이 변했고 액면 이자율과 다르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로 할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시장 이자율이 1.1입니다. 그래서 1.1로 500을 할인한 것은 455원이고 1,500원을 1.1에 제곱승 2년을 할인하면 되니까요. 8,678원입니다. 자, 그러면 채권 가격이 9,133원입니다. 아까에는 2년 초 가격이 10,000원으로 산정이 됐었죠. 5%였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시장 이자율이 10%가 되면서 채권 가격이 9,133원으로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2년 초 가격은 이자락을 반영해서 10,000원으로 채권 가격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봤더니 9,133원이더라. 그러면 이때 팔고 싶다. 867원에 채권 매각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의 수익률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저 채권의 수익률은 시장 이자율 또는 만기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 할인율의 현가 할인율, 현재 가치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밑에 있는 중도 매도자 입장에서 한번 봐볼까요? 먼저 보면 발행 시점 액면가액 투자자가 즉 10,000원에 투자한 투자자가 1년 후에 성과가 보면
이자는 일단 1년 말에 이자 500원 받았지요. 그런데 중도에 팔겠다고 중도 매각 손실이 857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총 회수 금액은 얼마인가요? 총 회수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자, 매각한 금액은 9,133원으로 매각을 하고 그동안 이자는 500 받았으니까 9,633원을 투자 이후에 총 회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투자한 금액은 10,000원이었기 때문에 투자 손실이 총 투자 손실이죠. 367원이 됩니다. 뭐 중도에 매각한 손실은 867원이지만은 1년짜리 이자는 받았으니까 500을 차감하면 367원만큼의 총 투자 손실이죠. 그렇다면 1년 동안 총 수익률은 367원에서 10,000원을 나누면은 마이너스 3.67%의 손실이 됩니다. 그런데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볼까요? 이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가 더 의미가 있는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2년 초에 9,133원에 취득을 한 투자자는 만기까지 가져간다고 하면 시장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10%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 채권은 원래 약정 이자가 5%인데요. 쿠폰 이자가 5%지만 시장 이자율에 해당하는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가치화한 금액인 9,133원으로 투자를 했다면 앞으로 500원씩 이자를 받지만 그래도 원금이 10,000원이 아니라 9,133원이기 때문에 연 10% 수익을 얻게 됩니다. 자, 2년 초 투자 금액 9,133원, 총 회수 금액은 얼마인가요? 총 회수 금액은 앞으로 이자 1,000원이 남아있고 원금 10,000원이 남아있죠. 그래서 11,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투자 차액은 1,867원이고요. 2년 동안 이 사람이 투자를 해서 총 수익률은 1,867원 나누기 9,133원 투자금 하면 20.4%입니다. 2년 동안 20.4%니까 연으로 환산하면 대략 10%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네, 이 의미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행 당시에 5%였던 표시 이자율 그리고 시장 이자율 다 똑같았겠죠. 그런데 이 시장 이자율이 1년 후에 3%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년 초의 채권의 가격을 한번 산정을 해볼까요? 자, 500원을 이자 받는 거는 1.03으로 할인하고 1,500원을 만기 때 받는 거는 1.03의 2승으로 현재 가치화하면 485원과 9,897원, 1,382원이 됩니다. 자, 채권 가격이 10,000원이 아니라 1,382원으로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중도 매도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발행 시점에 액면가액 10,000원 투자자의 1년 후 성과는 이자 수익 500을 이미 받았어요. 1년 말에. 중도 매각 이익이 382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2년 초에는 채권 가격은 원래 10,000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1,382원이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가격보다 382원이 더 불어나 있는 거죠. 자, 1년 총 회수 금액은 1,882원이 됩니다. 총 투자이익은 882원이죠. 1년 동안에 1년 투자로 얻었던 총 수익률은 8.82%가 됩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1년 동안 투자했다면 쿠폰 이자율 5%의 이익을 얻었어야 되는데 시장 이자가 3%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이 투자자는 1년 만에 5%를 넘는 8.82%의 이익률을 올렸습니다. 자, 3%로 시장 이자율이 형성됐다. 그런데 왜 채권 가격이 올랐느냐? 이거를 좀 마음으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이 매년 5%의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현재 시장에 있는 다른 금융상품들을 봤더니 죄다 3%밖에 이자를 안 준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융상품의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00원이 아닌 1,382원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앞서 상황과는 반대죠. 나의 상품이 5%를 이자를 주는 상품인데요. 시장에 가봤더니 현재 시장에서는 10%를 주는 금융상품들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5%짜리 금융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지요. 그래서 10,000원짜리가 9,133원이 됐던 거지요. 뒤에 페이지는 반대로 1,382원이 된 거고요. 자,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1,382원에 산 투자자는
향후에 얼마의 이익률을 얻게 될까요? 만기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5% 이자가 아니고요. 시장 이자율인 3%가 만기 수익률이 됩니다. 자, 볼까요? 2년 초에 1,382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금액으로 얼마를 이제 총 회수하게 될까요? 총 회수 금액은 11,000원이죠. 이자 502개 남았고 원금 10,000원이 남았으니까 11,000원입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은 애초에 1,382원이고 총으로 앞으로 회수할 금액은 11,000원, 투자 차익은 618원입니다. 2년 동안 618원을 얻었는데 투자 금액이 1,382원이니까 2년 동안 5.95%를 얻게 된 거죠. 연으로 환산하면 연 3%의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중도 매도자는 이런 경우에 시장 이자율이 애초보다 떨어졌다면 중도 매도자는 이익을 봤을 것이고 신규 투자자는 현재 투자 시점에서의 시장 이자율만큼 앞으로 만기까지 이익률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